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음주운전이 대단한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무슨 결격사유냐면 국회의원 매질을 다는데 음주운전은 난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의가 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김 기자, 누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네,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6번을 받은 주진형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의 얘기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과거사를 얘기하면서 털어놓았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별로 결격 사유는 아닌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음주운전 이제 옛날에 한번 저녁 때 만났다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한 잔, 두 잔 천천히 마셔서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그 집에 가다가 음주운전을 측정을 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숫자가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0.06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기준이 0.05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국회의원에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결격사항이라고 저 자신이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이게 대단한 결격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결국 또 역시 당원이나 아니면 국민이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지만요. 열린민주당 내의 당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떡해요? 부적격 기준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열린민주당 당규에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맨 마지막 아래쪽에 보시면 병역 기피, 음주운전 등등의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적격하다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주진영 전 한화증권 대표는 지금 비례용 정당인 열린민주당에서 6번을 받았죠? 6번? 글쎄요, 뭐 잘하고 지금 열린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배지 갈 가능성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주진영 전 대표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공통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보시죠. 지금 주진영 전 대표는 조금 전에 뭐 목소리도 직접 들었죠. 결격사유 아니에요, 음주운전. 국회의원 되는데 저게 무슨 뭐 결격사유가 됩니까? 이런 거. 손혜원 열린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역시 똑같이 얘기했어요. 난 당연히 주 전 대표 음주운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진영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됐었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주진영, 손혜원 저 두 분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김관옥 계명대 교수가 말씀 중에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김 교수님은 동의가 되시는지요?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이제 도덕성 검증을 왜 합니까? 그리고 우리 고위공직자잖아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가 나가가지고 음주운전하고 다닌다.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오면서 여러 당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 조항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실 당규를 무력화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공관위원장이에요. 공관위원장이에요. 그렇죠. 공관위원장이 스스로가 당연히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열린민주당 내에서는 이 음주운전이라는 이 조건이 뭔가 부적격 조건으로 작용을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거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공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이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예비 후보자들한테서 음주운전 경력 있는,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 분들이 벌써 무려 91명이나 있습니다. 91명이요? 91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떤 당이 또 여러 가지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게 지금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얼마나 국민적인 공감들을 얻을지 이 분만 사실은 도드라져 나온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표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이 어두운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교 그래픽 다시 한번 우리 보고 갈까요? 제가 좀 잠깐 좀 생각난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열린민주당 당규에 보면 엄연히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 가운데 음주운전이라고 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주진영 당사자와 손혜원 공관위원장은 문제 없다? 당규는 왜 만드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자, 열린민주당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 지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자신감에 넘쳐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 총선이요. 지역구 후보보다 비례대표 후보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만큼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얼마나 가져가느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손혜원 의원 공관위원장으로서 의석 확보에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선거운동 시작된 게 4월 1일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우리 나름대로의 선거운동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그냥 보수적으로 어떤 25%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은 제가 반드시 당선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전원 당선돼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25% 좀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벤트 중심으로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원, 정봉주가 손잡았다. 워낙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노출되면 지금 이제 좀 약한 지지고 이런 걸 할 것 같네? 라고 하는 게 보면 좀 탄탄하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손혜원 의원님 저렇게 높게 보진 않고요. 요새 25%쯤 보는데 저는 최소한. 예, 최소한요. 저는 보수적으로 봐서 한 24.5% 정도. 그런데 민주당 속내는 무엇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때 연합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이해찬 대표는 오늘 열린민주당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칭호를 스스로 이루는 걸 이제 참칭한다고 하는데 그런 뜻이었군요.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 단호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핵심 관계자가 열린민주당이 계속 문 대통령의 이름을 팔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저렇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랑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열린민주당을 어쨌든 대놓고 공격은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정말 전 저 속뜻이 무엇일까가 참 헛갈리기도 하고 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평론가. 네, 그런데 예. 이해찬 대표 말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열린민주당도 거의 같은 편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계속 사실 호의적인 어떤 반응이었는데 연합 얘기도 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거예요. 참칭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참칭이라는 게 아마 이 발언들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이 그랬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이 그랬잖아요. 열린민주당은 대통령의 입과 대통령의 칼과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의 가장 절친이 있는 당 아니냐. 그럼 뜻이 어디 있겠느냐. 대통령의 복심 우리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칭하지 말란데 예. 속내는 전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유시민 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것처럼 우리가 확장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시뮬레이션을 하고 점점 더 이제 가까워 올수록 사실은 표를 깎아먹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긴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비례 위성정당까지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만들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래 정의당도 찍지 말고 다른 당도 찍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비례 위성정당에 찍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30석에서 최소한 15석 이상을 가져가. 예. 이게 원래 절박해야지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옴으로써 사실은 이게 점점 절박성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가. 이게 지금 말이 바뀌어진 가장 큰 첫 번째 동기죠. 예, 서 변호사. 참칭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법률 용어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보안법에 있어요. 국가보안법에 북한은 이제 반국가 단체잖아요. 근데 이거 합법 정부를 참칭한다. 이게 참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위성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이게 공식 위성 정당이죠. 그래서 이제 후보들을 10번부터 7명에게 배치하잖아요. 예. 근데 열린민주당이 자기들에게 마치 공식 위성 정당인 것처럼 계속 하니까 이해찬 대표가 참칭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공개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손혜원 두 사람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이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비례정당의 이름은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시민당입니다. 그런데 김 기자, 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사람이 약간 논란 아닌 논란을 빚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급하게 뭔가 추진을 하면서 검증을 좀 제대로 했을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비례대표 1번에는 신현영 그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1번을 받았는데요.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진 번갯불 공천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23일에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를 추가로 공모하면서 이 신 후보가 신청을 했고 그날 심사와 후보 확정까지 이
확정되기까지 만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졸속 공천 속견이네요. 아니냐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신현영 교수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정치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됐을 때 도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후보 등록 그 시한이라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 실무 절차를 최소화한 탓 아닐까요? 엄연한 헌법기관인 비례대표 위상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이게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더불어시민당, 민주당이 참여하고 있는 비례당의 후보 1번에 이름을 올린 신현영 교수. 저러한 복잡한 절차가 23일 그냥 하루 동안에 저런 모든 게 다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졸속, 번갯불 공천 논란. 우리 김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미 이제 위성정당,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 때부터 예견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공모를 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다시 공천하고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다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일본에 지금 우리 신현영 의사가 됐느냐, 교수가 됐느냐. 지금이 코로나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상징성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당도 사실 이 비례대표 1번을 김영규 동산병원 부원장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상징성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사실상 검증이 됐고 그 비례성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하느냐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이 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